서울의 밤은 비로 젖어 있었다. 병원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도시 불빛이 번져나갔다. 이지은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 손에 쥔 차트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오래 못 버텨. 김서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말은 이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지은, 28세,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그녀는 매일 밤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바뀌었다. 김서윤, 32세,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그녀는 이지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이지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3개월 전 이지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 그녀를 살려낸 건 다름 아닌 김서윤이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서윤은 이지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 순간 이지은은 서윤을 신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하지만 그 후 병원에서 마주친 서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그녀는 이지은을 차갑게 바라보며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를 주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간호사가 이래서야 환자가 무슨 꼴을 당하겠어? 그 말들은 이지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의 차가운 눈빛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이지은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야근 중이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고 그녀는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윤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흰 가운을 걸치고 차가운 표정으로 이지은을 지나쳤다. 이 간호사, 저 따라와. 서윤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이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실 안, 중년 남성이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수술을 준비하며 이지은에게 지시를 내렸다. 집중해. 실수하면 이 사람 죽어. 이지은은 이를 악물고 서윤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서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수술 후 이지은은 탈진한 상태로 복도에 서 있었다. 서윤이 다가왔다. 오늘은 제법 쓸만했네. 그 말은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빈정거림이었을까? 이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서윤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다. 며칠 후 병원 내에서 이지은과 서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서윤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서윤은 회의실에서 이지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가끔 그녀를 몰래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이지은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이지은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병원이라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눈치챘기 때문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옥상에서 이지은은 서윤과 마주쳤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서윤은 담배를 피우며 멀리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서윤이 물었다. 그냥 숨 좀 쉬려고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작았다. 서윤은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너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이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예전엔 너처럼 숨기고 살았어. 서윤의 고백은 이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윤의 고백은 이지은에게 폭풍 같았다. 비 내리는 병원 옥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았다. 서윤은 차가운 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 역시 과거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냉정했는지 알아? 서윤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를 보면 예전의 내가 보여. 약하고 두려워하고 숨기고 싶은 모습. 이지은은 말을 잃었다. 서윤의 차가운 태도가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과거와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이지은과 서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윤은 여전히 회의실에서 이지은을 날카롭게 대했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이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서윤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동정하는 걸까? 병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이지은은 매일 밤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았다. 그녀는 서윤의 수술에 자주 배정되었고 그때마다 서윤의 완벽주의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서윤의 지시를 따르는 동안 이지은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한편 병원 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지은과 서윤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동료들의 눈에 띄었다. 일부는 이지은이 서윤의 총애를 받는다며 질투했고 다른 이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병원 문화 속에서 이런 소문은 위험했다. 어느 날 이지은은 간호사 라커룸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지은이랑 김서윤 선생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주 붙어 다니잖아. 그러게. 혹시 뭐, 아니겠지? 그 말들은 이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서윤에게 이 소문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한 환자가 수술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그 책임이 서윤에게 돌아갔다. 병원 내에서 서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지은은 서윤이 억울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수술 당시 서윤이 최선을 다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이지은은 서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 기록을 뒤져 환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은 끝에 그녀는 환자의 사망이 서윤의 실수가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 문제 때문임을 증명할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이지은이 그 자료를 서윤에게 보여주려 했을 때 서윤은 차갑게 반응했다. 너 왜 이렇게 나서? 그냥 조용히 있어? 서윤의 말은 이지은을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이지은을 다시 옥상으로 불렀다. 미안해, 서윤이 말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이번 일에 너무 깊이 연루되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이지은은 서윤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서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병원 내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이지은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병원 내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서윤에 대한 비판은 멈추지 않았고 이지은은 그녀를 돕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병원의 시스템 문제를 폭로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한편 이지은과 서윤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옥상에서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지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의사가 되어 성공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난 항상 완벽해야 했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 서윤의 말은 이지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지은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윤은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이지은은 그 자리에 참석했고 서윤이 차갑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변호했다. 김서윤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환자의 죽음은 시스템 문제 때문이에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이지은을 따로 불러 감사의 말을 전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지은은 처음으로 서윤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 내에서 이지은과 서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동료들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이지은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려웠지만 서윤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다. 어느 날 이지은은 병원장에게 호출되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경고했다. 너와 김서윤 선생의 관계가 병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조심해. 이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레즈비언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거야? 서윤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그래? 그 고백은 이지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병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서윤은 정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이지은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밤늦게까지 병원 기록실에서 자료를 뒤졌다. 그녀는 서윤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병원의 시스템 문제, 특히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단서가 필요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윤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병원이라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위험한 비밀이었다. 이지은은 서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러던 중 이지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잘못된 장비 설정 때문임을 보여주는 보고서였다. 그녀는 그 자료를 복사해 서윤에게 달려갔다. 이거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서윤은 자료를 보며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곧 어두워졌다. 이걸 공개하면 병원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지은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두 사람은 병원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병원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이지은과 서윤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었다. 한편, 이지은의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녀와 서윤의 관계는 병원 내에서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는 그들을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다. 이지은은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느꼈다. 어느 날, 이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일해? 부끄럽지도 않아? 이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 그날 밤, 서윤은 이지은을 위로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서윤이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지은은 서윤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사회는 자료를 받아들였지만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지은과 서윤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병원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지은과 서윤은 병원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에 연락했다. 그들은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곧 주요 언론사에서 병원의 시스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병원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지은과 서윤은 점점 더 많은 위협을 받았다. 병원 내부의 일부 직원들은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익명의 협박 편지가 이지은의 사물함에 들어 있었다. 너희가 뭘 하든 결국 너희가 망할 거야. 이지은은 두려웠지만 서윤은 그녀를 다독였다.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서윤의 말은 이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갔다. 한편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지은은 서윤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서윤의 아파트는 서울 도심의 작은 오아시스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넌 어떤 미래를 원해? 서윤이 물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냥 너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에서. 서윤은 미소 지으며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병원의 이사회는 결국 서윤을 정직 처분했고 이지은은 간호사로서의 경력에 위협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러던 중 이지은은 뜻밖의 동맹을 만났다. 그녀의 동료 간호사 중 한 명, 박민지, 29세, 한국 여성가 그녀를 찾아왔다. 나 너희를 지지해. 나도 사실 레즈비언이야. 민지의 고백은 이지은에게 큰 충격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이지은과 서윤을 돕기 위해 병원 내에서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병원 내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은 강력했다. 이지은과 서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병원을 떠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지은과 서윤은 병원을 떠났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우린 우리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서윤의 말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지원단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금도 인력도 부족했지만 민지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들의 단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이지은과 서윤은 종종 익명의 악플과 비난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우린 충분히 강해, 이지은이 말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랑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단체는 점점 더 성장했고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지은과 서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다.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에서 LGBT의 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병원은 그들의 폭로 이후 개혁을 시작했다.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었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지은과 서윤은 자신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이지은과 서윤은 이제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단체는 수백 명의 LGBT 청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고 그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이지은은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권리도요. 그녀의 말에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서윤은 무대 뒤에서 이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이지은이 말했다. 서윤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덕분이야. 내가 날 살렸어.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지은은 문득 서윤을 보며 물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병원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난 여전히 너를 조롱했을 거야.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너를 사랑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로 젖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용기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